도형의 이동 공부하도록 할게요. 바이블은 나랑 좀 성격이 달라가지고 이 바이블은 평행 이동을 먼저, 대칭 이동을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점에서의 이동을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점을 이동시키는 걸 먼저 쭉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 입장에서는 그 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를 또 따로 짚어드리는 방식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이 좀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자, 일단 점에서의 이동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점에서 이동? 점의 이동? 점의 이동? 네, 아무튼. 자, A, B라는 점이 있습니다. A, B. 근데 이 A, B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1, B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렇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중학교 때 공부하고 왔었어요. 그 정도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쭉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왜냐면 A, B가 있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되면은 X좌표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뀝니다. 이게 위에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겠고, 밑에 있으면 위로 올라가겠죠. 대신 그때 X좌표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X좌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Y축 대칭은 어때요? 마이너스 A, B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A가 되는 이유가 Y축 대칭하면 X좌표가 달라져요. Y축에 대해서 넘어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 혹은 플러스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부호만 반대로 바뀌면서 똑같은 간격으로 넘어갑니다. 대신 Y좌표는 변하지 않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느낌일 겁니다. X축 대칭이면은 이렇게 내려가니까 X좌표는 변하지 않는 거고, Y축 대칭은 이렇게 넘어가니까 Y좌표는 변하지 않는 거죠. 대신 이 길이랑 서로 똑같으니까 당연히 얘랑 부호만 반대. 역시 이 길이랑 서로 똑같으니까 얘도 역시 얘랑 크기는 같은데 부호만 반대예요. 그러면 이거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원점 대칭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원점까지 간 만큼 똑같이 간 곳을 뜻합니다. 원점까지 간 만큼 똑같이 이동해서 점이 찍히면 그게 원점 대칭인 거예요. 그럼 X좌표는 당연히 이만큼 줄어들었으니 똑같은 만큼 줄어들어서 얘랑 똑같은 X좌표를 갖게 되겠고, Y좌표는 이만큼 줄었으니 또 이만큼 줄어들 테니까 당연히 이 녀석과 Y좌표가 똑같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학습을 이미 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를 조금 다르게 바꿔보려고요. 예를 들어서 x는 2에 대해서 대칭해본다 고 생각해봅시다. x는 2에 대해서 대칭. x는 2?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x는 2. 예를 들어서 a, b가 여기 찍혀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쪽으로 간 만큼 똑같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 점이 찍히지 않겠어요? 이 거리랑 이 거리는 똑같을 테니까요. 당연히 그럼 무슨 좌표는 안 변하겠습니까? Y좌표는 안 변하겠죠? X좌표만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요? 이건 A, B고요. 이 친구는 모, B일 텐데 그 뭐가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보자는 거야. 여기 이제 2라고 하고요. 여기가 2니까 당연히 요 길이는 뭐예요? A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2에서 또 A 빼기 2만큼 뒤로 빠꾸하면 되는 거 아니야? 2에서 A 빼기 2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2에서 a 빼기 2를 빼주니까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4 빼기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4 빼기 a라고 써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검토를 해볼 거야. 어떻게? 얘랑 얘의 중앙이 2인지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를 해보니까 역시 2가 나오네요. 오케이, 확인됐다. 아, 얘는 그러면 4-a, b가 되는구나. 그럼 이걸 조금 일반화 시켜볼게요. 그럼 x는 n x는 n에 대해서 대칭이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결국엔 얘랑 쟤랑 같이 평균을 구해보면 n이 나와야 되고 y좌표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 아이디어를 적용시키면 결국 얘는 2n-a라고 써지게 될 겁니다. 그죠? 2n-a랑 a랑 같이 더하고 나누기 2를 하면 n이 나오잖아요. 그쵸? y는 3에 대해서도 한번 대칭 적용시켜볼까요? y는 3에 대해서 대칭되면 당연히 뭐는 안 바뀝니까? 근데 x좌표는 안 바뀌죠. 그쵸? y는 3, 요 정도쯤에 그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볼까요? 그럼 1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원리는 똑같아요. x좌표는 안 바뀝니다. a, 가 되겠죠. 대신 y좌표는 둘을 평균낸 게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6-b라고 써지게 될 겁니다. 너무 좀 헷갈리나? 네. 자, 그래서 y는 n으로 이제 좀 바꿔서 표현하자면 a, 2n-b가 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됐죠? 별로 어렵지 않지? 네, 좋아요. 됐죠?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x축 혹은 y축의 수직인 아이들과의 어떤 그 위치 관계를 좀 따져봤고요. 그럼 좀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애들이랑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아이는 누굴까요? 이거 왜 그대로 남겨두고 있지? 자, y는 x에 대하여 대칭. 그럼 그건 어떻게 바뀐다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까? b, a로 바뀐다라는 걸 이미 공부했죠. 그림으로 따진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역함수 공부할 때 이미 다 했었잖아요. 그치? a, b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가파르다. 얘가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죠? 서로 길이가 똑같은 상태고요. 그럼 이 친구의 세계는, 이 월드는 이 친구의 세계인 이 월드랑 되게 닮아 있습니다. 얘가 얘랑 떨어진 어떤 그 거리가 얘가 얘랑 떨어진 거리랑 똑같고요. 왜냐면 이거 접었을 때 정확히 포개어져야 되는 거니까 짜자자자자자 이 부분은 여기서 짜자자자자자 이 부분이 될 것이고요. 짜자자자자자자 이 부분은 여기서 짜자자자자자자 하면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녀석과 이 녀석은 x좌표랑 y좌표랑 서로 체인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휙휙 막 이런 걸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치? 그거 생각해 보셔도 역시 되겠죠. 그래서 a, b는 b, a가 될 것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여기서 이 x좌표, x축의 역할과 y축의 역할이 서로 휙 하고 돌리면 달라지는 거니까요. x축 양의 방향과 y축 양의 방향이 이 선에 대해서 돌아가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x 성분이 x 좌표가 a였다면 이 녀석의 y 성분이 a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y 성분이 b였다면 이 녀석의 x 성분이 b가 되는 그런 역할의 체인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애인데, 그치? y는 x라는 아이랑 뭔가 조금 그 이야기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기는 해요. 자, 일단 여기를 a, b라고 할까요? 일단 이게 대칭되면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간만큼 가게 되니까 한 요 정도쯤에 찍힐 겁니다. 간만큼 가니까요. 대충 이렇게 길이가 똑같은가요? 네. 자,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뒤집힌 건지를 한번 보자. 이 축에 대해서 얘를 홀라당 뒤집어야 돼요. 그럼 이게 Y축 양의 방향이고 이게 X축 양의 방향이거든요. 그럼 얘가 이거에 대해서 접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봐.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자, 지금 이 상태야. X축 양의 방향, Y축 양의 방향.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 선, 네? 이 선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접힌 거야. 그러면 얘가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어떤 그림인지 알겠어요? 얘가 요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X축 양의 방향이었던 게 어디로 가? Y축 음의 방향으로 가. Y축 양의 방향이었던 게 X축 음의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성분도 역할이 달라지지만 부호까지, 방향까지 반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은 부호도 바뀌고 위치도 바뀌게 되는 거야.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얘가 만약에 5,2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친구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아주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그치? Y는 EX 같은 것들은 어떨까요? 기울기가 좀 달라진 것들이요. 얘는 일반화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뭔가 Y는 X가 이런 애들이랑 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이건 사실 오히려 직선의 방정식이나 아니면 그런 파트에서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Y는 EX는 좀 이렇게 가파르죠? 여기 A, B가 이 정도쯤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쓱 해서 한 이 정도쯤에 찍히겠죠? 분명히 이 친구의 좌표는 눈대중으로만 봐도 A랑 B랑은 조금 이제 뭐랄까 단순히 역할만 바뀐다든지 하는 그런 심플한 관계로 바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걸 구할 것이냐? 우리는 두 가지의 방법을 쓸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얘와 얘를 뭐 P, Q라고 할까요? A, B와 P, Q 얘 사이에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EX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용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네 둘끼리 이은 기울기가 얘의 수직인 기울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마이너스 n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합니다. 그 두 개를 이용하면 A랑 B로 이루어진 두 개의 방정식이 나와요. 그럼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A랑 B, P랑 Q, 미안 말 잘못했어. A, B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P랑 Q로 이루어진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럼 당연히 이론적으로 P랑 Q의 값을 모두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복잡한 계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Y는 2X, Y는 3X, Y는 3X 플러스 1, Y는 2X 마이너스 3, 이 모든 것들도 결국 다 같은 아이디어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요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공식화 시키기는 좀 어렵다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재밌죠? 그 다음에 또 할만한 게 더 있을까? 다른 건 딱히 없고 점에 대한 대칭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점에 대한 대칭. 예를 들어서 n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무슨 말일까?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우리가 이제 점대칭 처음 공부했었을 때는 180도 회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부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 대해서 점대칭은 이걸 기준으로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180도 회전시켜서 이동시킨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애들에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시키기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고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은 점까지 간 만큼 그대로 가면 돼요. 그게 점대칭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국엔 얘에 대해서 점대칭 됐어? 그럼 얘에서 얘까지 간 곳 그림에다가 한번 보여달까? 여기가 A, B고 여기가 M, N이야. A, B, 얘가 M, N. 그러면 여기까지 간 만큼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만큼 가면 돼요. 얘가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점인 거야. 그럼 당연히
당연히 얘네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겠어? 쟤와 쟤의 중점이 쟤다. 혹은 2대1 외분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얘랑 얘와 중점이 m,n이다 라고 하니까 2m-a, 2n-b 더해서 2n이 되고 더해서 2n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되는 거겠죠. 그쵸?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판단하십시오. 나 이거 쓰기 직전까지 나 이거 모르고 있었어. 지금 봐보고 1초 만에 판단해가지고 써준 거야. 하나도 안 외우고 나 이거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여러분들 이름 외우는 거 힘들어 죽겠구나. 자, 그럼 점을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점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쉽잖아, 점은 솔직히. 자,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 정리했었던 것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도 한번 어찌 얘가 바뀌어 나가는지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던 두 개의 식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하나가 이차 함수, 하나가 원의 방정식. 얘네가 조금 뭐랄까 여러분들이 친숙하고 좀 위치를 분명하게 이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차 함수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 자, 쉬운 이차 함수부터 먼저 얘기해 보자. y는 x제곱.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려지는지 다 알죠? 한쪽 방향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좀 세부적으로는 0,0, 1,1, 2,4, 3,9 뭐 이런 것들이 찍혀서 이런 그림들이 그려졌던 거죠. 뭐 간격은 무시하십시오. 공간상의 어떤 제한으로. 자, 근데 우리가 이때 y는 x 세제곱 아니 무슨 소리야? y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x에 0을 대입하면 y가 0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0,0 이걸 찍은 거 아닙니까? 근데 y가 0이 나오도록 하는, 즉 y가 0의 제곱이 나오도록 하는 x의 값이 얘는 뭘까요? 3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x에 3을 대입하면 y가 0이 나온다. 즉 몇 컴마 몇을 찍을 수 있어? 3,0을 찍을 수 있어. 여기가 3라인이었죠? 3,0을 이렇게 땅 하고 찍습니다. 그 다음 x가 1일 때 1의 제곱이어서 y가 1이었었죠? 1의 제곱을 만들려면 여기 x에다 뭘 대입해야 됩니까? 4. 여기 2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알겠어. 그래서 그것도 1이 나오긴 하지. 그렇지만 그건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서 1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는 여기서 1의 제곱이 나오는 걸 찾고 싶은 거니까 x에다 4를 대입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4,1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한 요 정도쯤 되겠네요.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가 2의 제곱해서 4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여기 x에다가는 5를 대입해야 되겠죠. 여기 x에다가 3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는 9예요. 또 여기 x에다가 6을 대입해야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니 마치 이 친구에 비해서 같은 y를 구하기 위해선 3만큼 큰 x를 대입해야 되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3만큼 더 큰, 3만큼 더 큰, 3만큼 더 큰, 3만큼 더 큰 곳의 점들이 찍히다 보니 그 수많은 점들이 그리 찍히다 보니 마치 빨간색 그래프가 검은색 그래프를 오른쪽 방향으로 3만큼 평행하게 이동시킨 것과 똑같이 보이는구나 싶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x라는 것 대신에 x-3이 써졌으면 우리가 이걸 통해 3만큼 큰 x가 들어가야만 같은 이벤트가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얘는
3만큼 오른쪽에 같은 그림이 그려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3만큼 큰 곳에서 x가 3만큼 커야만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의 효과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3만큼 큰 x를 대입해야만 얘랑 같은 이벤트가 펼쳐지겠다. 자, 지금 내가 말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용어가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의 효과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 효과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x가 들어가야만 얘가 같은 이벤트가 펼쳐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이라고 바꿔서 x-3이라고 쓰면 그것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거꾸로가 아니라 그냥 거꾸로가 아니라 그 거꾸로의 의미,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지. 왜 거꾸로일 수밖에 없는가? 마이너스 3인데 왜 3만큼 평행이동일 수밖에 없는가? 오히려 이 마이너스 3의 효과를 상쇄시켜주기 위한 3만큼 더 큰 걸 대입해야만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y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써졌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만큼 큰 것의 효과를 상쇄시켜주기 위한 뭐가 대입돼야 돼? 이만큼 작은 녀석이 대입되어야만 같은 이벤트가 펼쳐진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인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자, y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서 이제 y 플러스 1은 x제곱 이렇게 써져 있으면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써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1만큼 더 작은 y가 대입되어야지만 같은 이벤트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y축 방향으로 1만큼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y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항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얘는 그냥 정방향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였던 것뿐인 겁니다. 원래 실제로는 y 플러스 1은 x제곱이라는 식에서부터 우리는 y축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음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았었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규칙을 y 플러스 y 마이너스 n은 x 플러스 왜 자꾸 플러스로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걸 통해서 x축 방향으로는 n만큼 y축 방향으로는 n만큼 평행이동한 식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원에서도 마찬가지야. 원래 기본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그냥 r제곱이라고 쓸게.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하게 이동시킨 그 i의 식은 어떻게 썼습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썼죠. 왜 그렇게 썼을까?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b가 있기 때문에 a만큼 큰 놈과 b만큼 큰 놈을 대입했을 때 같은 이벤트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만큼 오른쪽과 b만큼 위쪽에서 그 이벤트가 펼쳐진다. 그래서 그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야. 언제나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그 식에 써져 있는 그 효과를 상쇄시켜주기 위한 x랑 y의 변화가 그래프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마 필요하실 테니까 거기다 적으시면 이게 오늘 이 도형의 이동에서 이 방정식의 변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식에 써져 있는 이것의 효과를 상쇄시켜주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이 x랑 y에 취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녀석을 내가 방정식으로 쓰고 싶다면은 큰 놈이 들어갔을 때 같은 이벤트가 펼쳐질 수 있도록 여기에는 빼기 얼마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효과가 상쇄시켜지는 방향으로 그래프가 이동할 테니까요. 그 x랑 y가 선택될 테니까요. 이게 오늘 수업을 지배할 겁니다. 끝났어요? 오케이. 그러면 잠깐 그게 뭐였지?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거 2차 방정식 그려야 되니까 그거만 받아봅시다. 잠시만요. 프린트만 좀 받고 시작할게요.
지우야, 혹시 내가 아까 너가 제출했다고 했었던 게 무슨 교재였지? 구름? 어둠? 너 그거 제출했어요? 아, 제출 안 했어. 어쩐지 지금 여기 입력이 안 돼가지고 뭔가 했네. 몇 페이지까지 했습니까, 너가 그거? 46페이지부터 81페이지요. 네, 그거 나중에 다시 제출해주세요. 여기 다 기록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뭘 했다는 거지? 한참 잡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그 내용을 가지고 쭉 대칭 이동까지도 나가봅시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도형의 이동을 할 때,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점의 이동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들어갔지만 방정식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아, 방정식은 반대로 바꾸면 돼 라고 기억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렇게 되면요, 평행이동은 다 맞아요. 대칭이동은 다 틀립니다. 왜냐면 대칭이동은 정방향으로 바뀌거든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래, 뭐 이거 원방을 한번 바꿔볼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 자,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볼게요.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뭐 어떻게 돼요? 중심좌표가? 이거 마이너스 1,2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바뀌어요.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라는 꼴로 바뀔 겁니다. 이게 일단 정답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 방정식을 바꾸는 거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y좌표가 반대로 바뀌어. y좌표가 반대로 바뀌어. y좌표가 반대로 거꾸로 하라고 했었는데 뭐지? 거꾸로? 마이너스 x인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 다 틀려버리는 거야. 오히려 이걸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 그 아이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제대로 기억하는 i라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 이렇게 바꿨어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y 플러스 2의 제곱이기도 해서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행이동은 거꾸로고 대칭이동은 또 그대로고 에라이 무슨 그 공부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꾸로네 거꾸로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만 외웠다가는 진짜 헷갈리는 상황들이 많이 빠져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식이 바뀐다라는 것은요, 개의 효과를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에 입각해서 생각해본다면 내가 이거 왜 줬지? y-2의 제곱이었죠?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걔가 공감을 할 수 있어. 똑같은 원리를 적용시켜서. 자, y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잖아. y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뀐단 말이야. x좌표는 그냥 그대로고. 그러면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것이 되어야 그 효과를 상쇄시켜서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이 어떻게 세워져야 했었을까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로 세워졌어야 여기에 얘와 y좌표만 다른 y좌표의 부호만 반대인 i가 들어가야 이 마이너스의 효과를 상쇄시켜줘서 그대로 이 친구와 똑같은 이벤트가 펼쳐졌었을 거예요. 그래서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원리, 아까 이 효과를 상쇄시켜주기 위한 x는 a보다 큰 i가 들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도 야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마이너스 1대가 된 i가 들어가도 그 효과가 상쇄돼 라는 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것도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 거꾸로네 거꾸로가 아니네 이렇게만 생각하다가는 정말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그 효과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좌표가 들어가야 같은 이벤트가 펼쳐진다고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y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뀐, 만약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x로 바뀐다면 x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 그러한 것이 대입되어서 같은 이벤트가 펼쳐진다는 거구나. 얘는 그러면 x축 대칭이구나.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붙으면 얘는 y축 대칭이구나.
라는 것을 똑같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시만 숙제 하나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칭이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이 평행이동을 정리를 했듯이. 그래서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우리가 점은요 x, y라는 것이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y좌표만 반대로 바뀌어서 x, 마이너스 y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켰을 때는 x, 마이너스 y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아이가 들어가서 똑같은 식의 어떤 관계가 만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들어가는 그 식에 어떤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어야 되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변했었어야만 그때 얘가 들어가서 그 마이너스의 효과를 상쇄시켜줬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y는 x제곱 같은 이참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y는 x제곱. 자, 이 친구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답을 알죠? y는 마이너스 x제곱일 거라는 걸. 근데 실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을 때 우리가 어떤 효과를 준다라고 여기서 얘기했었지? y라는 것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꿔서 써줘야 된다고. 왜냐면 마이너스 y가 들어가서 그 마이너스의 효과를 상쇄시켜줘서 원래 그대로의 모습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상은 마이너스 y는 x제곱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만들어지죠. 우리의 예상은 딱 들어맞잖아. 이래야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이 도형의 이동에서 이 방정식의 이동을 이야기할 때는 이 효과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x가 들어갈 거야, y가 들어갈 거야 이 얘기만 하다가 끝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 이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음함수의 표현이라는 것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음함수라는 것이 뭐냐면 이거 너무 의미 부여하실 필요 없어요. 양함수, 음함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기하라는 것을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그럼 그때 가서도 이제 이 표현을 들으시게 될 텐데 양함수는 양 뭔가 플러스 그쵸? 뭔가 좀 이렇게 좀 정상적인 일반적인 뭐 그런 쪽이잖아요. 하면은 뭔가 좀 그에 반대되는 거고요. 양수랑 음수랑 전혀 관련 없어요. 양은 일반적인 거, 음은 일반적이지 않은 거.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우리 그냥 방향성 반대인 두 파트를 쪼개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양과 음이라는 글자를 빌려온 것 뿐인 거야. 양수, 음수랑 아무 관련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랑 관련 없습니다. 양함수는 너네가 보편적으로 보는 형태의 함수들. 어떤 꼴? y는 이런 걸 양함수라고 해요. 음함수는 뭐냐면 그런 게 아닌 것들. 즉 y는의 꼴이 아닌 것.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원의 방정식은 사실 그 자체는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1사분면에 그려지는 그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 혹은 1사분면, 2사분면에 그려지는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 그럼 그 친구는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 말이죠. 단 y는 0보다 큰 부분에서만 공역을 걸어 놓는다면 그럼 요거 함수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내가 y는의 꼴로 정리를 한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음함수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y는의 꼴로 정리를 한지 아닌 그런 표현.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함수입니다. y는의 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함수잖아. 음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음함수. 이해됐죠?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 표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죠? x에 대한 함수? 사실 정확한 의미는 얘는 x에 대한 관계식입니다. y는 이라는 것이 붙어야 함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x랑 y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것 자체는 x에 대한 관계식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배워요. 그럼 얘는 무슨 의미일까요?
x와 y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x랑 y로 이 조금 정확하게 표현해요. x랑 y 사이 관계식이라는 표현은 조금 말에 오류가 있어요. x랑 y로 이루어진 식. 그냥 걔네들이 도구로 사용돼서 써진 식.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2x 플러스 3y 플러스 1.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x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 뭐 이런 것들. 그게 얘의 표현인 거예요. x랑 y로 이루어진 식. 이해됐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는 0이라고 써야만 비로소 등식이 되는 것이고요. 방정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fx, y는 0이라는 이 식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 나온다고 해서 그냥 x랑 y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방정식이란 소리입니다. 그게 직선의 방정식일 수도 있고요. 원의 방정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2차 함수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리함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얘는 x랑 y로 이루어진 식은 0의 꼴로 정리가 된 방정식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건 순서쌍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fx, y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x, y라는 점을 뜻하는 게 아니야. x랑 y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라고 한다 해서 이걸 가지고 뭐 이 x가 무슨 뭐 수직선 위에 있는 어떤 그 점을 지칭하는 거야?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x랑 y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소리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헷갈림은 없으실 거예요. 자, 다음 방정식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다음 방정식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은 무엇입니까? 다음 방정식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래프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그 그래프의 도형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혹은 그 직선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뭐 아니면 그 원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등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자, 그런 표현들이 있을 때 당연히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자, 문제 f 1,2만큼 움직였다고? 맞나요? 아니죠. 이거는 얘를 점으로 봤다는 얘기인 거죠. 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x, y라고 점으로. 웃긴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x, y라는 점 아니에요. 점이 아니니까 점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얘는 무슨 표현을 쓴 거냐면 너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x 대신 x 플러스 1을 y 대신 y 플러스 2를 대입하여 식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 얘가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를 만드는 x제곱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식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리는 y는 x제곱이라고 인식할게요. 너희가 이렇게 썼다는 것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고 쓰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결국엔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y 플러스 2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쓴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 오히려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까? 아니죠. 반대로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서 x 대신 x 플러스 1, y 대신 y 플러스 2를 집어넣게 된다는 것은 점을 그렇게 이동하겠다라는 의도를 아무리 썼다 하더라도 알아듣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알아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식에 개와 개가 대입됐다는 거니까 이런 식이 나왔다라고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복기해 봅시다. x 대신에 x 플러스 1, y 대신에 y 플러스 2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플러스 1을 상쇄시켜주기 위한 무슨 효과가 x에 적용되고 1만큼 작은 플러스 2의 효과를 상쇄시켜주기 위한 이만큼 작은 x랑 y가 여기에 대입됐을 때 같은 이벤트가 펼쳐진다는 거야. x가 1만큼 적을 때 y가 2만큼 적을 때 그 이벤트가 펼쳐진다고. 즉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의 그래프와 이 방정식의 그래프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얘보다 어떻겠어요?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하게 이동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얘는 순서상이 아니에요. 얘는 정자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를 가지고 1만큼, 2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해서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의도치 않게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왜 그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던 얘기 다시 한번 복기해 본다면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썼기 때문에 x는 1만큼 작은 곳에서 같은 일이 펼쳐지고 y는 이만큼 더 플러스가 여기 옆에 써져 있기 때문에 이만큼 더 작은 게 대입되어야 같은 이벤트가 펼쳐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친구에 비해서 1만큼, 이만큼 작고 작은 곳에서 그 일이 펼쳐집니다. 오히려 오른쪽으로 1만큼, 위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려면 저 식이 어떻게 써져야 되겠어요? x 플러스 1과 y 플러스 2가 아니라 x 마이너스 1과 y 마이너스 2로 써져야 했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함정. fx, y는 0을 fx-1, y-2는 0으로 바꾸는 변환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변화는 결국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시키겠다는 거야? 1만큼, 2만큼 평이동시키겠다는 거지. 근데 참 야가 빠진 그 사람들이 출제를 또 이런 식으로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헷갈리죠? F가 있으니까. 자,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F는 이거다! 땡땡. 이건 fx, y가 아니에요. F는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F라고, 이게. 뭔가 F라는 것은 변환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무슨 변환? 이거 뭐예요? 순서쌍이죠. x, y라는 순서쌍이에요. 이거 뭐예요? 순서쌍이죠. x-1, y-2라는 순서쌍이에요. x, y를 x-1, y-2라는 것으로 변환시키는 순서쌍을 이런 순서쌍으로 변환시키는 그 변환을 F라고 명명한 겁니다. 그럼 이 변환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시킨 거예요?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그걸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문제 보면 가끔씩 이런 식으로 함정 파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F 보였다 하면 그냥 무조건 F는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애들이 여기서 애 먹는 거예요. F는 거꾸로 이렇게 기억하지 마십시오. F, x, y는 0까지 나와 있어야 이게 그래야 방정식인 거야. 이게 이래야 방정식인 거고. 이 방정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F라는 변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면서 땡땡하고 그 다음에 F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x, y라는 이 점을 x-1, y-2라는 점으로 변환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점을 점으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그 이동 자체를 F라고 명명하고 싶은 거구나.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해보세요. 우리 대칭이동 나가기 전에 살짝 정리 먼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부담가치만 이게
그 너네 자습실에서 자꾸 떠들지 마. 알겠습니다. 자, 다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대칭 이동으로 또 나가 볼게요. 뭐 얘기는 다 했으니까 우리 이제 다 정리만 하면 됩니다. 정리만. 자,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것은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fx, 0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럼 뭐만 바뀌어요? y 좌표만 어떻게 바뀌어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부호가 반대로 바뀐 y 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같은 이벤트가 펼쳐지도록 식을 유추하면 돼요. x 좌표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잖아? 이렇게 써주면 되겠구나? 그래야만 x는 그대로 들어가고 y가 부호 반대로 들어가야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의 효과가 상쇄되죠. 그래서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만든 그래프를 갖는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다른 친구들이 헷갈리는 포인트를 알겠어요? 이거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할 때 마이너스 1 쓰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할 때 마이너스 2 쓰는데 갑자기 이거는 y 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데 이것도 y 좌표가 부호로 반대로 바뀌어. 그러니까 대칭 이동은 그대로고 평이동은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될까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니까 당연히 x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f 뭐가 되겠어요? x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x, y는 0이 써질 겁니다. 그럼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될까요? fx, y가 는 0이고 원점 대칭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써지겠죠?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저는 좀 직관적이라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뭐 x는 n, 뭐 y는 n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사실 도형의 방정식은 딱히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뭔가 복잡한 형태를 막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게 보편적인데 혹시 모릅니다. 학교에서 또 이렇게 욕심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원리를 적용시켜서 시행착오 밟아가면서 좀 연구를 해보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여기서 기본적인 것까지만 해줄 거고 뭐 관심 있으시면 뭐 x는 n, y는 n에 대해서 대칭시킬 때는 그럼 그때는 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점이 여기에서 저렇게 바뀌니까 그게 대입되었을 때 식이 똑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야 했겠는가 뭐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 유추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걸 일반화시키는 게 딱히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 보통 이제 너네들한테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낼 거거든요. 뭐 어떤 원의 방정식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 원의 방정식을 x는 n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그럼 한번 머리 살짝 굴려봐봐. 대칭시키는데 반지는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죠? 오직 뭐만 달라져요? 위치만 달라지죠? 위치만 달라지는데 원의 위치를 결정해주는 요소가 뭡니까? 중심. 그래, 중심점만 이동시키고 반지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도형의 방정식을 이동시키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 근데 해보면 탐구하면 그건 좋은 탐구거리는 될 수는 있겠지. 그리고 이제 이차함수도 마찬가지야. 이차함수의 위치를 결정해주는 결정권자가 누가요? 누가였어요? 이차함수의 위치를 결정해주는 결정권. 꼭지점이 있죠. 유리함수는요? 정근선의 교점. 무리함수는요? 시작점. 어디서 또 뻗어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각각의 위치를 결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굳이 그래서 fx, y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거의 드물어요. 그건 진짜 정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물어볼 거야. 근데 실제로 이제 뭐 y는 3에 대해서 아니면 뭐 심지어 y는 2x에 대해서 어떤 원방을 이동시켜라. 대칭 이동시켜라. 이런 문제들도 결국엔 점 이동시키는 문제랑 완벽히 똑같은 거지. 우리가 아까 점을 이동시킬 수 있었잖아. 스텝 2번 밟아가면서.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로 생각해 줄 수 있으니까 딱히 뭐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이해됐죠? 뭐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야. 조금 이따가 이제 내가 예시를 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건데 살짝 스포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건 너무 쉬워요. 뭐 예를 들어 y는 2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뭐 y는 2분의 1x가 되고 역함수 구하듯이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어떤 직선을 y는 2x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뭐 혹은 뭐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걸 y는 뭐 2분의 1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난감하거든. 왜냐면은 이게 3x 플러스 1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2분의 1x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얘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긴 할 거야.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지. 요런 느낌?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약간 좀 헷갈려. 근데 사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이진 않는 것이 이 교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y는 3x 플러스 1과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 사이에 교점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요 녀석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요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니들이 마음에 드는 거 찍어. 나 같으면 0,1 찍을 것 같긴 한데 그걸 가지고 얘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되잖아. 그게 어디로 갈지만 알아내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이동되니까 이걸 이어주시면 그게 나온다. 누구지? 네. 네, 나왔습니다. 잠깐만, 제가 저거 좀 줘볼게요. 네, 방금 마침 지금 끝나가지고 숙제가 되지 않나요? 지금 여기?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계속 진행할게.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쯤까지 진행했고,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재활용 맞아요, 이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었을 때는 어떻게 달라졌죠? x좌표랑 y좌표가 부호가 이렇게 부호래. 그 위치와 역할이 싹 하고 바뀌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나 x좌표랑 y좌표를 거꾸로 뒤집어서 대입할 거야. 이렇게 같은 이벤트가 나와야 돼. 나도 바꿀 거지롱. 그럼 네가 아무리 바꿔봤자 그대로잖아. 똑같은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한번 대칭 이동 시켜볼까요?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아까 점이 어떻게 바뀌었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점을 한번 딱 정리했었던 거야. 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부호도 반대로. 네, 얘는 역할도 바뀌고요. 부호도 반대로 바뀌었죠, 그쵸? 응? 나도 그렇게 할 거지롱? 그럼 네가 아무리 부호도 바꾸고 역할도 바꾸고 대입을 해봤자 어차피 y는 x, y는 0의 꼴로 넣는 셈일 거야. 그쵸? 네. 다 똑같은 그 변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원점 했나? 원점? 원점 대칭했죠? 오케이. 또 뭐가 나왔을까요? 난 요 정도쯤? 네, 그 정도쯤까지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칭 이동까지도 전부 다 다루게 된 겁니다. 혹시 빠진 거 있는지 한번 쓱 살펴볼게요. 또 정신없이 이야기하다가 또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A,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안 했다. 그래, 뭐 하나가 남았다 했어.
뭐 컴마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까? m, n 뭐 a, p m, n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보자. 점이 어떻게 달라졌었죠? 점이 어떻게 달라지지? 점만. 뭐 예를 들어 x, y가 어떤 점으로 이동합니까? 이게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게 n이 나와야 되니까 2n-a 2n-a가 아니고 x죠. 2n-x 2n-y 이렇게 바뀌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게 대입되어서 얘가 원래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근데 이게 또 아까 그거랑 또 유사하다. x는 m과 y는 n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식이 어떻게 달라질까? 요거 그럼 한번 여러분들 지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대칭임에 지금 여기서 다 하자. 이거 잠깐 일시정지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럼 x는 n, 뭐 y는 n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것 결과까지도 세 개를 여기다 다 같이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요거 먼저 하고 그다음 이거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좀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어쩌면 그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한번 먼저 연구해보고 시간도 많으니까 이게 마지막 개념이거든요.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일시정지하고. 자, 충분히 고민해보셨죠? 자, 일단 x는 m부터 먼저 해보자. 일단 x, y라는 것이 x는 m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 x는 m이라는 것은 이 y축과 평행한 녀석이었어요. y좌표는 그대로였다. 그래서 여기 살짝 써볼게. 그러면 이제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점을 이동시키는 거야. x, y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2m-x가 될 겁니다. 얘가 x 자리에 y 자리에 들어가서 fx, y는 0의 꼴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 자리는 채울 수 있잖아. 변함없다는 거. 그치?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 그것만 신경 쓰면 돼. 근데 뭐가 들어가야 이게 대입되었을 때 x가 남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 x 있잖아요. 일단 여기 마이너스 x의 꼴일 겁니다. 근데 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분명히 x 마이너스 2m일 거야.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 2m 마이너스 x는 되겠네. 그래야 이제 x 자리에 2m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2m 마이너스 2m 플러스 x. 따라서 2m 없어지고 x, y라는 이 형태가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밑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해볼까? x, 2m 마이너스 y가 되겠죠. 똑같아. 그럼 f 이것도 이제 x는 그대로 써주겠죠. 2n-y라고 써주셔야 2n-y가 대입되었을 때 그게 오히려 2n이 사라지고 y만 남게 됩니다. 신기하죠? 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 이거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 못하잖아, 그렇지? 이거는 어떻게 써? 둘을 섞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점이 어떻게 이동되는 거죠? m, n에 대해서 이동하면 2m-x, 2n-y. 그러니까 이제 얘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냥 둘을 섞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f 2n-x, 2n-y는 0. 근데 얘네 세 개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사실. 크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필요하면 그 몇몇 안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 정말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우리가 점을 이동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냅둔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이차함수 같은 거는 꼭 시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만 파악하고 이게 폭은 어차피 이동할 때 안 달라지잖아. 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A의 부호가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바뀌는지 그것만 체크해주면 되겠죠. 원방 같은 것들은 어때요? 원 같은 것들도 역시 중심은 이동하고 단지는 그냥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 이동시켜놓고 단지는 그대로 유지시켜서 식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방향만 신경을 잘 써주시면 위치 결정해주는 거는 뭐 그걸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까 전에 하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 그거는 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정리할 수 없었으니까 그거 예시만 한번 좀 들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y는 2x라는 것에 대해서 2x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죠? y는 x 플러스 1이 이제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y는 2x 마이너스 3은 한 여기에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얘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좀 휙 하고 돌아갈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돌아갈지 모르겠다. 이게 X축과 수직인 건지 아무튼 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림 정확할 필요는 없죠. 일단 우리가 얘네들의 뭘 구한다고 했었지? 교점을 먼저 찾는다고 했죠? 그걸 결국 이 직선도 지날 테니까요. 그래서 교점 찾아보면 얼마예요?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4. 그러면은 x는 4. 얘는 이제 4,5입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잖아. 그럼 아무거나 잡아. 뭐 0,1을 잡든지 뭐 마이너스 1,0을 잡든지. 난 0,1이 더 좋은 것 같아. 0,1을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킵니다. 그럼 어디로 움직일지 그것만 찾아주면 되겠죠. 이게 y는 2x-3이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를 이제 우리가 a, b라고 봐. 그럼 a, b와 0,1 사이의 중점이 y는 2x-3 위에 있다라는 거 쓸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2분의 a, 2분의 b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이 식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2분의 b 플러스 1은 a 마이너스 3이라. 두 번째 식은 뭐예요?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2랑 수직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두 번째 a분의 얘에서 얘 뺄 거예요. b 빼기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계산은 좀 복잡하고 좀 귀찮긴 하겠지만 풀어주면 a랑 b의 값이 나오겠죠. 그걸 갖다가 써주시면은 내가 이 점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점이 나왔으면 이것과 이것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겠죠. 별로 어려운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다루지는 않은 문제로서는 이런 문제들이 좀 보편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나왔을 때 이제 그거 고민해보고 거기서부터 생각해서 시행착오 거쳐가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것은 도형의 방정식을 이동시킬 때는 그 효과를 상쇄시켜주기 위한 x랑 y의 변화가 나타나는 곳에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안 거꾸로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알아두셔야 이게 오래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까먹더라도 다시 소생시킬 수가 있겠죠. 알겠지?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나요? 네. 일단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행렬이라는 것을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제 행렬이라는 게 원래 옛날에 행렬이 있었어. 내가 행렬 배운 마지막 세대야. 나 이후 교육 과정에서 행렬이 삭제가 됐고 이게 거의 10년 만에 부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행렬 배웠을 당시에는 세 단원? 한 세 단원, 네 단원 정도쯤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다. 최소한 세 단원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행렬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했었던 이유가 벡터라는 것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기하와 벡터라는 책이었고 지금 기하죠. 기하와 벡터라는 책이었고 그 기하와 벡터에서 벡터라는 파트에서 이제 내적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행렬이라는 것이 반드시 좀 이렇게 필요했었어요, 사실.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좀 필요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벡터 부분이 싹 빠지면서 행렬도 배울 필요가 없어서 빠졌었던.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뭐랄까 IT 시대에 이 행렬이라는 것을 빼먹고서 도대체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10년 동안 나와서 다시 추가된 부분인데 그게 한 단원밖에 안 돼요. 지금 엄청나게 다이어트를 하고 돌아온 거야. 애가 살이 홀쭉해졌어. 내용을 보니까 도대체 이럴 거는 왜 넣어놨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행렬은 뭐다? 행렬을 연산하자 하고 끝이야. 그래서 아무튼 다음 시간에 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할 건데 낯설다고 두려워할 건 없고요. 오히려 너무나 홀쭉해진 친구라서 그냥 재밌다? 그냥 쉬어가는 단원이다? 해서 심지어는 학교에서 이게 지금 공통수학 1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공통수학 1에 있는 내용인데 공통수학 1의 분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행렬을 시험 범위에 넣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그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여유 있을 때 그때 이제 가르치고 2학기 때는 2학기 공통수학 들어가고 왠지 이럴 것 같아. 느낌이 그냥 싸한 게 너무 단순할 정도로 이게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화요일에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는
우리가 그래도 행렬까지 다 공부를 했으니까 도형의 방정식 파트라든지 아니면 좀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어려워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같이 그래도 문제 풀어보면서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특강이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나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행렬 한번 여유 있으시면 좀 읽어가지고 와봐요. 다음 시간에.